때는 2000년 9월 29일 일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다. 23년 전인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는 미제 사건이며 여성 만화가 살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 일본 도쿄도 고토구 카메이도의 아파트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원이 방문을 하였다. 조사원은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집안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관리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순간 방 안에는 한 여자의 시신이 부패한 채로 있었다. 피해자는 요시다 요코, 1971년생, 당시 28세로 밝혀졌다. 여성의 시신의 안면부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고 티셔츠만 입은 발라의 상태로 정면을 향해 누워 있었다. 집안에서 발견된 9월 18일자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시신의 부패 정도를 미루어 볼 때 열흘 남짓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사인은 질식사로 보여졌고 침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다. 부패가 심해 얼굴 확인 및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여 치아로 신원을 확인해야만 했다. 시체에는 누군가와 다툰 흔적은 있었으나 큰 상처를 입진 않았다. 집안은 크게 어질러진 것이 없었고 현금 300만 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여성이 살고 있던 집 열쇠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요시다 요코는 일본에서 스기자키 쿠오루란 필명으로 활동하던 도민작가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독립하여 도민작가로 활동하였고 주로 비엘계 개그 장르를 주 요소로 내세워 코믹마켓에서 꽤 유명한 작가였다고 한다. 20살에 이미 연수입 1천만 엔을 벌어들일 정도로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풍속점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민작가가 부업이고 풍속업이 본업이었으나 돈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일했던 곳은 꽤나 유명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연예인들도 출입을 하는 곳이며 경찰들은 연예인들도 조사를 하였지만 딱히 나온 것은 없었다. 피해자 여성은 독립을 10년 정도 하였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번 2000년도에는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과연 누가 요시다 요코를 죽였을까?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서 뚜렷한 증거물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너무 어려워 수사는 난항에 빠져지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10월 11일에 방송된 아사히 TV의 기적의 문이라는 방송에서 요시다 요코의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요시다 요코의 친구 A씨가 요시다 요코가 죽기 전 중동계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다. 피해자 여성은 죽기 전 A 남성에게 잊지 않아도 되니 가지고만 있어달라고 편지를 건넸으며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시기가 되면 열어봐달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미리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게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가 필적으로 감정해보니 요시다 요코 아닌 A의 필적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편지가 요시다 요코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못 이겨 끝내는 바로 위조임을 시인했다.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인기 작가였던 피해자 요시다 요코를 질투했기 때문이다. 이 방송에서 영국의 유명한 꿈을 투시한다는 초능력자 크리스 로빈슨에게 범인의 몽타주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가 알려준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림을 보면 남아시아계의 그늘진 얼굴, 연령은 25에서 35세, 신장 165cm 정도, 안경은 쓰지 않았고 근육질 몸을 가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범인의 몽타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미흡하였다. 모두들 추측만 할 뿐. 그녀는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했을까? 이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며 수십 년 지나고도 미제 사건들이 해결된 것처럼 일본의 이 사건도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